반갑습니다. 구름책방의 김상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나연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나연수 목사님하고 영상을 하나 이제 저희가 찍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코로나 시국에 맞춰서 각자의 자리에서 줌으로 또 사실 뭐 그건 아니고 그냥 나 목사님 바쁘셔가지고 여기까지 오실 시간이 없어가지고 날이 무지하게 덥습니다. 어떻게 잘 계시나요? 날이 너무 더워서 네. 계속 실내에만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일단 코로나도 심해서 교회 이제 공식적인 이제 예배 그것도 이제 비대면으로 하고 있고 성도들 맞아요. 만나는 것도 이제 사실상 이제 거의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맞아요. 집에 들어가면 집 안에만 있고 교회 오면 교회 사무실에서 주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더운 와중에 우리가 이렇게 찍어보려고 하는 내용은 얼마 전에 제가 전사님하고 이렇게 같은 차를 타고 한 2시간 반 어디를 갈 일이 있었어요. 가면서 이제 제가 옆에서 이제 꼰대 짓을 이제 열심히 했죠. 이제 이렇게 전사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얼마나 듣기 싫었을까. 근데 한참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얘기를 좀 잘 정리해가지고 영상으로 찍으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 전사님은 없지만 그 전도사님이랑 얘기한 걸 그냥 그걸 찍었어야 되는데 정말 편하게 리얼하게 잘했었는데 전사님은 거의 듣기만 하고 혼자서 2시간 반 떠드는 목이 아프더라고 나중에 도착하니까. 아무튼 그래서 우리 남목사님하고 좀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 신학생 때, 그러니까 전도사 때 뭘 준비하면 좋을까라는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이제 다 그 시절을 거치지 않았습니까? 네, 오래됐네요, 벌써. 네, 굉장히 오래됐어요. 저는 한 4년 정도, 만 4년 정도 전도 교육전사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목사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이제 학부를 신학을 하지 않았어요. 일반 학부 나오고 회사를 좀 다니다가 신대원에 들어갔는데 1년 동안은 전혀 제가 신학에 대해서 아는 게 없으니까 최소한 1년 동안은 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2학년, 3학년 그리고 졸업하고 1년 더 그러니까 목사 안수 받기 전까지 4년, 목사 안수 받기 전까지 총 4년 저도 파트타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교육전도사, 교육강도사 이렇게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 안수 받은 게 2008년이었으니까 벌써 이제 그러니까 13년 만으로 이제 14년째 이제 돼가고 있습니다. 진짜 빨리 받았네요. 그죠? 군목이라 그러신 것 같은데. 네, 제가 군목이라서 되게 일찍 받았죠. 그러니까 저도 되게 오래전 얘기라는 거예요. 이제 저도 이제 가물가물합니다. 그때가 이제. 네. 그렇죠. 저보다 훨씬 더 오래되셨어요. 네. 저는 이제 2013년도에 목사 안수 받았던 것 같으니까 2013년 11월. 예. 그렇게 이제 오래된 이 두 사람이 앉아서 우리 파릇파릇하고 이제 뭔가 꿈과 희망이 있나 요새? 네, 아무튼 그런 우리 신학생 전사님들에게 이런 거를 준비하면 좋습니다. 우리가 해보니까 이런 거 참 부족합니다라는 이야기를 좀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게요. 이게 자칫 라떼 시전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되지 않을까 네, 싶네요. 오늘 아주 라떼를 한 사발 아주 진하게 타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정말 실제적인 어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조언이 되는 이야기를 하면은 또 나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귀 있는 사람만 듣습니다. 네, 뭔 얘기를 해도. 네. 한 세 분이라도, 한 분은 조금 적고 우리가 2명에서 시간을 내니까 한 3명한테라도 도움이 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신학생 때 신대원 단위 들어가서 보통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교회 사역을 이제 교회 선택하는 것부터가 이제 처음 아마 그 도전을 직면하게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사역지를 선택을 할 때 우리는 뭐 신대원 그 사역 게시판 뭐 그런 데 이제 많이 찾고요. 다른 데서 또 찾는 게 있나요? 이제 요새는 기독교 사이트들이 많잖아요. 이제 그래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가피플이라고 해야 될까? 네네. 이제 가피플 보면 이제 교단을 초월해가지고 여러 군데가 있는 것 같고. 목사님은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9살 때부터 한 교회를 쭉 다닌 상태였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교회만 있는 줄 알았죠. 계속. 음. 예. 한 20년 넘게 한 교회만 다니다 보니까 그 전까지는 내가 이 교회에서 정말 뼈를 묻겠다. 자연스럽게 모교회로 이렇게 연결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워낙 그 아, 교회를 좋아했었고 네. 그 교회에서 한 번이라도 이렇게 일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면 이게 조금 거창하게 말하자면 영광스럽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아, 그러면은 모교에서 사역을 시작하셨군요. 그렇죠. 이제 제가 음. 예수님 만났던 곳이고 이제 아내도 만났던 곳이고 음. 그리고 이제 사역 그러니까 목회자로서의 부르심을 거기서 또 이제 확인했었고 하니까 음. 저한테는 특별한 곳이었죠. 음. 그러네요. 저도 사역을 처음 시작한 게 총신대학교 이제 신학과 입학하려고 총신대학교 신학과를 입학을 하려면 합동 측 교단에 6개월 이상인가 1년 이상인가 그 출석하고 있어야 됐거든요. 사실 제가 출석하던 교회는 대신 측 교단이어가지고 그래서 합동 측 교단으로 옮겼어요 고3 때. 그래서 이제 옮겼고 여기서 이제 대학교에 이제 들어가서 처음에 그냥 그 주일학교 부서에서 교사로 하다가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너 사역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찾아봐야죠. 그래? 응, 알았어 하더니 이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 교회에서? 예. 어, 그러니까 저희 둘은 이렇게 뭐 찾아보고 이렇게 전도사 사역을 처음 시작하진 않았네요, 그러면. 그렇죠. 근데 사실 처음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찾아보기는 했죠. 일단 아, 그러셨어요? 저는 네, 저는 일단 찾아보기는 했는데 그 찾아보는 과정 중에 이제 목사님이랑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사역을 시작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는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이 좀 있었어요. 전 그 경험이 없어가지고, 처음 경험. 그 처음에 뭘 예. 찾아보고 이렇게 하는 경험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군대 전역하고 딱 나와가지고 이제 교회를 알아보려고 이제 찾아보는데 이거 어디서부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력서 써본 적이 없어. 음. 지금 목사님 교회에도 교육전사님들 있잖아요. 계시죠? 예. 예. 음. 그분들이 혹시 지방에서 오신 분들도 있어요? 예, 있죠. 어디서 오셨대요? 부산에서 오신 야, 분이 진짜 있고, 멀리서 왔네. 저희 교회도 이제 지방에서 올라온 우리 교육전사님들이 있는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자기 집은 지방인데 왜 이쪽에서 사역을 시작을 했느냐? 처음 사역을 여기서 시작을 했느냐라고 했더니 음, 그래도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사역을 해보고 싶었대요. 예, 그거는 저도 많이, 실제로 주변에서 많이 보고, 네. 전도사님들뿐만 아니라, 이제 지방에서 와서 서울에서 오랫동안 있다가, 이제 똑같은 이유로 음, 서울에서 사역을 좀 하고, 고향에 갈 수 있다면 나중에 좀 가고 싶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을 여러 봤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부터 좀 해보려고 해요. 자, 슬슬 이제 네. 달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서울에서 사역하면 뭐가 있나요? 솔직해져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전략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도시에 사람들이 많이 살죠. 음, 서울과 경기 지역에만 2,500만? 맞나요? 뭐 절반이 탈죠. 네. 어, 실제로 이제 사역의 수요라고 해야 될까요? 사역자가 많이 필요하기도 하고, 교회도 음, 많이 있고,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오는 걸도 있을 거고요. 이게 조금 거창한 이야기지만 도시 사역에 대한 꿈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런 점도 있다고 보는데 이제 저희가 염려되는 부분은 이제 그게 단지 이제 뭔가 큰 교회를 경험해 보고 싶은 네. 마음 때문에 이제 그것 때문이라면은 이제 우리가 한 단계 좀 필터를 더 쳐서 이제 자신의 소명을 고민해 봐야 되는 그런 지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예. 어떤 게 더 큰 것 같으세요?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좀 솔직해져야 된다는 건데, 네.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수치나 아니면 실제 드러나는 현상에서 우리가 느끼는 거잖아요. 뭐냐면, 중형교회들조차도 사실은 전도사님들 구하는 게 참 고민란이 있어요. 어려워요. 네. 예.
저는 많이 놀랐었어요. 사실 저희 때만 하더라도 경쟁이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음, 이게 한 중간 규모의 교회를 가는 것도 쉽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점점 이제 아예 그 신학교에 다니고 있는 전도사님들을 모시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게 실제로 근데요, 예, 예, 그게요. 왜 그러죠? 좀 부끄러운 모습인 것 같아요. 대형 교회로 편중되고 있어요. 음, 많은 교육 전도사님들이 첫 번째 사역을 이제 큰 교회에서 시작해서 이제 그 다음 스텝에 대해서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고민하는 것 그쵸. 예. 같은데, 예. 저도 이제 그거가 조금 너무 노골적으로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예. 저도 이제 회사 생활을 짧지만 3년을 했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가 확실히 크기는 크거든요. 네, 일단 임금의 차이도 크고, 회사 다닐 때 임금의 차이가 크고, 결정적으로 이제 처음 스텝을 어디를 밟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사실 행보가 어느 정도 정해지기 때문에 그러한 그림이 교회에서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게 조금은 아니죠, 많이. 음. 예, 이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일단 저희가 이제 정지 작업 하나 하고 예, 지방에서 올라온 모든 전사님들이 허영심에 예. 가득 차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이제 전체적인 추세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그러니까 드리고. 큰 교회에 가려고 하는 건 지방에 있는 전도사님들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예, 그쵸. 그러니까 예, 뭐 그분들을 뭐 이렇게 깎아내린다거나 뭐 그분들만 문제에 따라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요새 그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너무 그 마음속에 약간 허영심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든다는 거죠. 네. 예. 아예 뭐 작은 교회 갈 바에야 그냥 사역을 안 하고 쉬다가 뭐 다음 기회를 노려보겠다. 이런 얘기들을 노골적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이유이기도 해요. 아무래도 큰 교회에서 일했던 이력이 눈에 띄니까. 그러니까 그것 근데 뭐 그건 신학생들이 어떻게 바꿀 수 없잖아요. 그 문화 자체는 교회에서 그렇게 만들어 놔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신학생만의 잘못은 아닌 거지. 그렇죠. 무슨 서울의 무슨 S교회 출신이다. 예, 이게 이력서에 그 무슨 핵심적인 것처럼 이렇게 넣어가는 음, 교회 소개를 할 때 우리 목사님은 서울 S교회 출신이다. 서울 무슨 어디 K교회 출신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교회 음. 소개할 때 이렇게 넣어놓기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뭐 신학생 이야기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그죠? 신학생 책임, 신입생도 우리가 만든 거지. 네, 사실 뭐 그렇게 만든 네. 거지 우리가. 신학생 책임이라고 하기에는 음, 이게 대형교회 출신들 부목들 자꾸 찾고 하니까 음. 지역교회 이제 조직이 갖춰진 교회를 가려면 이력서를 쓰는데 결국에는 그걸 보는 거고요. 예, 대형교회 스펙을 보거든요. 음, 아니면은 아예 이제 처음에 이력서에서 필터링이 되니까요. 음, 실제로 이제 그 과정 중에 있는 동료들이나 선배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국에 이제 최종 뭐 3인이라든지 뭐 최종 5인이라든지 이렇게 남잖아요. 네. 그럼 비슷한 사람들끼리 계속해서 만난다는 거예요, 이거. 아, 그러니까 이 교회를 가서 이제 이력서를 써가지고 음. 갔더니 최종으로 가서 면접을 봤는데 그 사람이 또 있고 그 사람이 또 있고 예. 이게 좀 씁쓸한데요, 이거는? 많이 씁쓸하죠, 음, 실제로. 그리고 이제 좀 더 씁쓸한 이야기는 이제 그렇게 일한 사람들 뭐 설교도 비슷하고 사역의 내용도 비슷하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분간하기가 참 어려우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도토리 키재기처럼 뭐 학부를 본다던가 아니면 최종 학력을 본다던가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야기가 신학생으로 시작을 했는데 예, 굉장히 이제 커집니다. 이제 이야기가 신학생들도 그걸 다 아는 거죠. 이 친구들. 뻔히 눈에 보이는데 사실 이거 오래됐어요, 이미. 음, 20년, 30년 이상 된 이야기죠. 근데 그게 이제 축적되고 축적되고 지금은 더 노골화되고 음, 이제 예, 그렇게 된 겁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신학생의 허영심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에는 음. 이 근데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면이 너무 없진 커요. 않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죠? 예. 나는 1,000명은 모이는 교회에 가서 담임 목회 해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만약에 성도 수가 적은 교회 아니면은 지방에 있는 교회 이렇게 간다고 칩시다. 이제 치는데 생활이 보장이 전혀 안 돼. 음.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건 고민이 될 수 있거든요. 많이. 음. 그래도 요새는 건전한 노예들이 점점 이렇게 생기는 것 같아요. 노예들이 개교회주의를 조금 넘어서 개척교회라든지 조금 자립하기 힘든 그런 교회들에 이렇게 헌금하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경우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들 종종 듣는데 물론 사역이라는 게 보장을 받고 이런다는 게 조금 그렇긴 하지만 생계는 유지가 돼야죠. 이게 네, 칼뱅의 종교개혁 원리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어? 그 교회 안에서 생계를 책임져 주기로 하고 목회 네. 전임하게 하는 게 그게 담임 목사라는 직책에 맡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개교의 중심, 지나치게 개교의 중심이고 네. 근데 사실 이제 노예 문제는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건전한 노예 그런데 사실 교회 하나하나가 쓰기는 어려우니까 지역에서 함께 그 교회들을 세워가는 기관으로서 노예의 가치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부분 좀 회복이 돼야겠긴 할 거고. 그 신학생을 결국에는 추천하는 건 교회지만 네. 노회에서 받아주고 또 음. 노회에서 이제 신학교를 추천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네, 학부는 네. 담임 목사 추천이지만 네. 신대원은 목회자 추천을 노회 노예에서 추천을 받아야 관리하고 되는데 하죠. 많은 교회들이 이제 교육 전도사님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주고 있지만 이제 노회에서 그런 것들을 좀 더 많이 신경 써주고 신학생들이 학업에 신경 써주는 그러니까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계 그리고 학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신경 써줄 수 있다면 음. 훨씬 더 나은 건설적인 이야기들을 우리가 또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음. 그러려면 일단 신대원 인원도 좀 줄이고 해야겠네요. 그렇죠. 신대원 인원도 사실은 중요하죠. 네, 그 인원이 적정수가 돼야지 노회에서 풀로 스칼라십을 제공을 하고 생계의 어떤 보조도 좀 해주고 네. 그렇게 될 텐데. 진작 이 이야기는 오래된 네. 이야기잖아요. 신학교 정원이 너무 많다. 음. 신학교 너무 크다. 목회자를 이렇게 배출해내는 숫자가 너무 많다. 오래된 이야기인데 진작부터 그 사실 구조조정이 됐어야 되는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시장 원리에 의해서 구조조정 당하고 있잖아요, 지금. 경쟁률도 계속 떨어져가지고 조만간 줄어들지 않을까 싶긴 한데 예.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음. 지금 이제 신대원 입시 경쟁률이 한 1대1 거의 가깝게 음. 됐다. 이 얘기 들었고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통합 측 교단도 비슷하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음. 그러니까 서로 장자교단이라고 이제 주장하는 그 거대 교단 역시 지금 이 신학생이 급격하게 주는 이 현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럼 신대원생들이 이제 신학생들이 좀 안정감을 갖고 사역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한국 교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갖춰지지 않으면 쉽게 없어지지 않을 이야기네요. 수도권 중심, 대형 교회 중심의 사역 지원. 그 큰 데 가서 사역해야겠다라는 마음 가운데 뭐 그런 생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좀 더 뭔가 배울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배우는 건 어디서나 다 배우지.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전사님이 사역하는 그 지금 일들을 보면 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지방에서는 안 하는 것 같냐고.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대. 예, 특별히 뭐 엄청나게 대단한 걸 가르치는 배우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사역을 하는데. 근데 대형 교회 가면 확실히 조직이 크니까 인원이 많다 보니까 그 인원을 어떻게 조직하고 그 인원에 대해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돌리고 그리고 문화적인 세련미 그런 유행들을 따라가는 거에 있어서 아무래도 대형 교회를 따라가기가 어렵죠. 그죠? 이제 그게 네, 근데 네. 거기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은 거기니까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걸 내가 배워서 딴 데 갔다가 쓴다고 해서 근데 그걸 배워서 다른 돌아가 대형 교회 가서 쓰는 거죠. 그 사람들이 거의 큰 교회 가서 배워가지고 큰 교회 갈 확률이 얼마나 돼요? 일단 그러니까 담임 목회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은 뭐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 큰 네, 교회 대형 네, 교회자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큰 교회 부교육자로 갈 확률은 많죠. 큰 교회 가서 시스템 배우고 프로그램 배우고 돌아가는 거 배워가지고 나는 내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이 교회는 이게 안 통하네? 이게 안 돌아가 아마 그럴 가능성이 태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오히려 자괴감만 들고 하지 않을까?
자기가 있는 교회에 대한 불만만 높아지고 그렇게 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우려도 들어요, 저는. 물론 이제 대형 교회에서도 할 일이 있고, 그러니까 교회가 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필요로 하고,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부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성령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놀라운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는데,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을 감안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신학생들이 거기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 그렇잖아요. 그게 맞아요. 문제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쵸. 예. 안타깝죠, 많이. 실제로 우리가 이거 피부로 느끼니까 작은 교회들로는 이력서, 그러니까 사람 구하는 게 너무 어려워졌고 이게 정말. 신학생들이 첫 사역지를 선택할 때 보통 이제 신학생 때의 교회는 뭐 한 곳 내지 두 곳 정도에서 사역하지 않을까요? 시간상으로 보면은 그죠? 신대원 다니는 기간에 목사 한 수 받기 전까지니까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요? 선택을 해야 된다면 이렇게 건전한 그 과정을 밟았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이렇게 은사도 발견이 된 사람이고 열매도 확인이 된 사람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불러주는 교회 아니면은 건강하게 추천받아서 갈 수 있는 교회에서 일할 수 있는 게 참 좋을 것 같거든요. 추천 예, 불러주거나 예. 그런 곳에 가서 일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그럴 만한 환경이 조금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당사자들 입장에서 여러분 마음을 좀 잘 한번 자기 마음을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무슨 마음으로 조건을 필터링하고 있는지, 뭘 잘라내고 있는지, 어떤 걸 잘라내고 있는지를 저는 가르치는 자들에게서 먼저 심판이 시작된다라는 그 말씀을 굳게 믿고 있는데 예. 맞아요. 그 언젠가는 직면해야 되는 질문이잖아요. 네.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끊임없이 하는 질문이기도 하고 빨리 하면 좋죠. 진지하게 해야 되죠, 사실은. 저는 만나는 모든 전사님들한테 이야기해요. 아직 늦지 않았다. 다른 길도 활짝 열려 있다. 충분히 고민해봐라. 보통 그 얘기를 하면 기분 좋게 안 됐죠. 아, 그래서 나랑 자꾸 얘기를 안 하려고 하나? 이 사람들이? 왜냐면 우린 하고 있잖아. 네, 그럼 첫 번째 주제는 이렇게 마치고 두 번째 주제로 네. 바로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